그러니까 사실 뭐 윤 대표님도 예.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한테 골프 치자고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잠깐 네.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진욱에 전화해서 이 대통령과 꼴찌 한번 치시죠. 깜짝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분이 나는 못 쳐요. 다른 사람 제안해봐요. 좋은 의견이네. 했는데 실제 다른 사람에게도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날짜 한번 잡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지방선거 있고 지금 날짜는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거 뭐 사실이에요? 장성철 소장님. 아니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쓰면 사실일 것 같고 네. 영남 중진은 딱 짚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벌써 알던데? 기사에 나왔죠. 누군지. 신성범 아니 의원. 말고 신성범. 다른 아. 영남 중진 또 있다고 하거든. 그건 딱 이제, 짚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키 크신 분? 봐야죠. 네. 봐야죠, 뭐죠. 근데 저런 제안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래야지. 저건 좋지. 드디어 청와대 정무라인이 일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지. 아이디어를 잘 냈다라고 그럼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럼. 또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안 끝날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계속해서 좀 정기적으로 이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지. 저 답답하게 법사위 하나만 가지고도 막 저렇게 싸우고 있고 예. 그러니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직접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골프 쳐보신 분 알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윤희석 대변인하고 쳐봤지만 인간 윤희석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인간 윤희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진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한 되면서 100번 칠 줄 알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골프 친다면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뭘 멀어져.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아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그러면서 허심탄회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딱딱 파티션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국회일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만약에 만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갖는 게 맞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쳐주시면요 오히려 더 법안 통과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자 21대 총선 끝나고 20년도인데 지금부터 6년 전인데 그때 무슨 짓 했어요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18개 상임위원장을. 그렇고 2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법사위원장 2년 줬어요. 김도우 위원장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2대 들어오니까 또 이게 다 가져가고. 추미애 서영교가 뭡니까?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가.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국민의힘 뭐 의원분들 제가 비판하긴 하지만 거기 법사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주는 역할을 대통령께서 하실 수가 있다면 저는 용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민주당의 원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딱딱한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하셨다고 봐요. 청와대에서 어제. 정치 이제 대화 협치가 이제 사라져서 큰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임위 문제가 비관행적으로 아니 그 관행에서 그러니까 관행에 벗어나서 한 당이 갖게 되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화를 해서 이게 이 부분을 좀 갈등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법사위를 달라고 하면서 견제라는 용어를 내세우지만 결국엔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원래 줬잖아요. 아니 이게 원래 줬었던 줬는데 거잖아. 그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법사위 운영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묻지마 발목 잡기였어요. 그거를 한번 당한 뒤로 뒤었죠. 민주당이 이거를 된 뒤로는 안 되겠다. 법사위에서 이거 계속 법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파행이 되고 뭐 몸싸움하고 고성하고 그래봤자 정치적인 이득이 없으니 이 법사위까지 해서 상임위를 다 가져와서 욕먹는 것보단 법사위 안 주는 게 낫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정치권에서 법사위라는 제도를 싹 바꿔버려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는 법사위는 시간만 지나면 자꾸만 보고 한 번 올린 거는 그냥 다시 올라가 버리게요. 본회의로. 그렇게 바꾸면 이런 이제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나도 맞다고 봐. 그다음에 상임위 독식하는 것들 뭐 자꾸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는 다르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다 가져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장동혁 때문이라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동혁 지도부가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지금도 그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있으니 대화를 할 상대가 없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 지지난 대선 때부터 그 다음에 한 명은 또 검찰 수사를 받고 한 명은 또 검찰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적이 돼 있어요. 여야의 분위기가 그게 있어서 지금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그냥 저는 법사위에서 진짜 체계작구 심사 빼고 그리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그게 맞죠. 전 선제적으로 다 우리 민주당에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네. 법안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 왜 안 할까?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 낸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면 또 그래. 근데 상징성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3종 세트 있잖아요. 네. 그 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래서 보통 예결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은 그냥 여당 다수당이 가져가고 그렇죠. 법사위원장 그래도 견제와 균형 원리 때문에 야당에 주고 소수당에 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깨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 자리라도 그럼 야당에 좀 양보하시고 네. 대화 타협에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렇지 않아요? 예결위원장 난 줄 수 있다고 봐. 줘요. 그 정도는 그냥. 저는 동의하는데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 며칠간 논문 많이 봤거든요. 누구한테요? 국회 법사위 관련해가지고. 아 논문을 네,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막 2대 때부터 왜 생겼는지 양원제에서 당원제 넘어 이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2대 때 이게 법사위 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도 보좌직원도 그리고 법률 전문가 자체가 국회 별로 없어가지고 걱정되니까 그나마 법사위가 법률가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한 번 더 봐라 나는 게 51년도의 취지였는데 예. 지금 전문가들이 엄청 많고 많아졌지. 의원이 법안 발의하면 제일 먼저 입법조사처에서 그렇죠. 어느 법하고 상충된다고 얘기해줘요. 맞아요. 그 상임위에서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국민의힘 전문위원, 민주당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사위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상임위에서 넘기면은 바로 그냥 본회의 넘어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하라고 그러면- 다수당이니까 법안 그러면 통과시키라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심사권 폐지하세요. 법제위원회로 나누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제위로 나누고 뭐 사법 네. 요로 고유법만 그러니까 법무부 사법이랑. 담당, 뭐 그렇지, 법제처 검찰이랑. 담당 그렇게 그게 바꾸고 그걸 고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고유법 담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야당이 맡아도 돼요. 왜냐면 검찰이 그렇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은 야당위원회가 보는 게 또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게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17개 상임위원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냥. 그러면 왜냐면 지금은 물론 옛날에는 야당이 가져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 판이 다 바뀌어서 그냥 법사에서 또 야당이 할 가능성도 커요. 그냥 무조건. 그럼 여당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법안 하려는데 야당에서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자기들이 낸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이게 서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바에 이걸 그냥 빼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은 어땠냐 이 얘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자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번만이라도 양보 또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예를 하나라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 민주당도 소수당 돼요. 맞아요. 28년도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릅니다. 그때 할 말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쭉 가다가 28년 예를 들어 민주당 소수당이 됐어. 그러면 법사위는 갖고 와야 된다. 맞아요. 할 말 당신들 없어. 뭐라 네. 그랬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맞아요. 이제 동의.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의. 오케이. 동의. 해야지. 네. 그럼 법사위 빼자 이렇게 있고요. 근데 골프는 그러면 대통령이 골프 치면 대통령 잘 쳐요? 제가 이제 강유정 대변인 나왔을 때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보기 정도. 플레이를 하겠죠. 뭐. 이렇게 근데 대통령이 플레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그러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실력이 잘 그린에 치시나 올라가면 오케이 달라고. 근데 한 근데 100, 오케이 쫙.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이랑 골프 치면 그것도 괜찮겠네. 그럼요. 누가 이제 뭐 티샷 죽으면 빨리 가. 써. 내 것도 아닌데. 인심쓰기 막 좋잖아. 전 스윙만 해주는 사람으로 가면 안 될까? 그거 괜찮네. 대화는 하시고 공은 나만 쳐. 나만 지금. 4개 다 쳐 내가. 우리가 대리. 근데 괜찮네. 괜찮네. 대리. 근데 카트 2대. 골프라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한 것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거는 배드민턴이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라는 것들이 대화하기에는 조금 좀 제약이 있고 당구도 그래요. 맞아. 당구도 대화하긴 그렇지만 대화는 안 되지. 골프는 그래도 치고 나면 그치. 걸어서 다니는 게 딱 같이 정해져 가니까. 있으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자의 방점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원래는 여야가 해야 될 거를 하도 답답하게 막혀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사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좀 읍소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만나보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봤는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해보면 호감도가 높아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만나서 막 기분 나쁘고 저 인간 다시 한번 이런 부류가 있고 호감도가 높아지는 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야당 의원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렇죠. 네. 우리도 패널들도 뭐 같이 대통령 만나서. 골프 치고 아싸. 한번 만나죠. 뭐 만나셔야죠. 대통령 친하니까 얘기 좀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따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네. 진짜? 그러면 예약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쳐? 아니 근데 태능? 이 중에 한 명 빠져야 되니까 제가 빠져서 캐디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5인 플레이, 플레이. 5인 네. 플레이인데. 리무진 카트 있어. 고마워 형. 연습하고 와야 돼. 지난번처럼 그러면 안 돼. 한동훈 의원도 골프 쳐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거의 안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최근 쳐요. 안 쳤고. 좋을 것 초창기에 같이 운동했었던 감사합니다. 분들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아. 골프도 그때는 굉장히 열의를 가져.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연습이 안 정말 바라는 게 여야가 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만나서 저녁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저기 의원회관에 있는 욕탕에서 사우나도 서로 얘기도 하고.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좀 대화를 그래야지. 안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요즘은 사우나에서 만나도 얘기를 안 한다. 진짜 닭 보듯이 한대요. 눈도 안 마주치고 닭을 옛날에는 데리고 가요. 그럼 다 닭이야? 근데 웃겼어. 웃겼어? 그런 거죠. 닭 보듯이 하니까 사우나에 닭을 풀어? 사우나에. 그러니까 제발 그런 정치의 복원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행태가 억지로라도 만나서 그럼. 술도 한잔 먹고 밥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딱 국회 가면 에? 뭐 싸울 땐 싸우죠. 아니 또 국회랑 공간에 가면 서로 닭보도 달라나? 싸울 수 있는데 싸우는 그 선이 있잖아요. 선이 선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영주 예를 들어 서영주 의원 말씀하신 게 이 정도 일리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생각 못한 부분을 이분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간사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가야지. 나가세요. 마이크 꺼. 막 서로 싸우고 뭐 욕을 했네 안 했네. 어떻게 정말이란 단어를 욕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공방하는 거잖아. 과거에 당 대표실에 있을 때 국민의힘 당 대표실하고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언제죠 그때가? 김한길 대표 때? 그리고 황우여 대표하고 그때 어. 광화문에서도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때 메시지 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야 이거 쓰면 너희들 내일 받아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황우여 대표 오래 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여야 의원들끼리 친한 의원들이 있어요. 저녁에 술도 먹고 그런 분들이 있어. 몰래? 아니 친해. 몰래 아니고 여야끼리? 그렇죠. 여야 의원들이 한 3, 4선 의원들이 보면 서로 친하고 야 술 먹으면 전화해요. 그럴 수 있지. 뭐 누구랑 술 먹고 이렇게 전화해요. 이분들은 뉴스에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다 강성. 엄청나게 싸우고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봐. 그분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지지자들이 난리 나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어디서 있을 때 지금 국민의힘 똑같아요, 건드린다 우리가. 그렇지.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네. 민주당이랑 똑같아. 하면 지금 민주당이랑 네. 술 먹는다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바로 잡혀 지켜서 정치를 힘들게 할 수 맞아요. 있어요. 그 사실 제가 그분들이 그게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아침에도 공개했지만 아까 그 저희 당 징계 뭐 누구 하냐 뭐 이 얘기 하고 있는데 바로 어느 분이 보내셨다고 만사 혁통 뭔지 아시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네. 그 팬카페인가 거기서 진행한 징계 요청서 현황 이래가지고 윤석이 나왔어? 없어. 없어요? 문건이 뭐 13번까지 있는데 1번이 김종혁, 2번이 한지아, 3번이 배현진, 박종희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청인 숫자까지 나와. 제일 많은 게 우재준 16,000명이 이제 투표를 했구나. 아니 16,000명이 연명을 한 거야. 우재준을 징계하라고. 윤희석도 징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분발하세요. 분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윤희석은 안 나와. 등희석. 등이야.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만 몇 명이 그랬다고요? 16,000명이 여기에 요청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별로 안 숫자가 돼. 있어 지금 여기. 조직력 있긴 있나 봐. 응? 아니, 조직력이 만명이야. 있긴 만여 있나 봐. 명이야. 뭐 장성철 장님도 통화하면 10,000명 그냥 나와요. 아니 고성국 씨가 저기 좌표 찍으면 10,000명, 20,000명은 들어오지. 근데 그쪽에서도 막 캠페인했을 텐데 저 정도 했겠지. 인원밖에 안 된 것은 그만큼 전력이 약하다라는 반증 아니냐.
보통 우리가 10분의 1의 법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명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동시 접속자는 10명이고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리고 동시접자가 10명이면 댓글 남기는 사람은 1명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10분의 1로 줄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 16,000명이 했다는 것은 16만 명의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 러프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게 조금만 더하면 뭐예요? 종원 씨의 나이가 최근 조사한 건데요. 민주당과 무당층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26일에서 29일인가요? 사흘간 조사한 건데 김민석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김용민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27일에서 29일이군요. 네. 이게 이제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인데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놓고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김용민 의원 뭐 빼고 삼자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송영길 의원 지지표도 사실은 반청 지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선 가니까 이렇게 본다면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로드맵은 그러니까요. 어려워지는 건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랑 김민석 하면은 49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저렇게 되면은 50이 넘어요. 50이 넘나? 네. 50이 넘네. 넘지. 50.5. 저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질 싸움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저런 게 앞으로 계속 몇 번 발표가 되면 그리고 김어준 씨 좀 빠지고 도와줘 SOS 쳤는데 통화 중이야 계속.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시끄럽고요. 끊어. 딱 이렇게. 프랑스 그리고 유시민 씨도 그냥 가만히 있어. 더 이상. 그 이제 누구야? 최욱 씨만 그냥 계속 막 이렇게만 얘기해. 그거 최욱 안 가지고 그래요. 바뀌었어요. 요새 바뀌었어? 최욱 씨 방송 다시 해요? 네, 다시 제가 들었어요. 복귀하고 제가 다시 첫 방송 같이 했거든요.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의제에 대해서 꺾였어요? 꺾이겠다는 표현보다 아예 참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삼각편대 다 없어져 버렸네. 네. 그리고 그럼 뭘 지금 가지고 김호준 선생님 저 프랑스에서 지금 비즈니스하고 그럴수록 더 간다니까 이분이. 더 간다. 어디를 혼자 가면 뭐예요? 친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본 서사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캐릭터가 반영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어떻게 여당 대표가 임기 2달도 안 된 대통령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봤잖아요. 저렇게 되면 송영길 후보도 접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러지 분위기 않을까? 봐서? 내가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50% 그냥 1차에서 넘겠네. 김민석 총리층은 1차에서 50% 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송영길 나가요? 전 대표가 제가 듣기로 광주 전남에서는 아마 1등일 걸요 지금. 예. 근데 저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하고 무당층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실제로 우리 룰이 7대 3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네, 의원이 저는- 7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폭발력전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구도상 송영길 전 대표가 끝까지 안 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민석 총리 측이 본인들 내부에서는 과반이 넘는다고 자신하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예전에 박찬대, 정청래 이 두 사람도 비슷한 양상으로 갔어요. 의원들이 다 붙어서 이거면 게임이 끝난 거다 그랬지. 라고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렇지. 이게 여론조사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뭐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하지만 저기는 권리당원이 사실상 조금은 있지만 투표하는 층의 어떤 집중도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진 않아요.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현실의 투표는 또 어떻게 상반된 될지 결과가 모른다.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저기에서 삼자구도를 꾸려주지 않으면 양자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요. 김민석 총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거를 김민석 총리 캠프는 저런 수치만 갖고 믿고 그냥 밀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전략적인 메시지의 변화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구도에 있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네요. 송영길 의원을 잘 끌고 가야 된다. 더 잘 아시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세 분이 이제 나와서 그냥 지금 예상대로 한 4대 3대 2 정도 나와서 결선이 성사가 되고 결선에 정청래 대표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지옥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그러니까 당선이 된다 정청래 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새를 보여줌으로써 명분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향후에 굉장히 그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무슨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할 게 없어 이제는. 핸드폰 뺏어야 돼. 핸드폰 뺐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겠냔 말이에요.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정청래라는 분을 제가 고3 때 처음 접했단 말입니다. 학원 갔어요 거기? 아니 우리 89년 고3 때 미국 그거 미문학원. 거기에 이름이 나올 때 너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37년 됐잖아. 예. 쭉 봐왔어요. 2004년 그 등원할 때부터. 근데 이분 절대로 그냥 물러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조국 그 전 대표가 이 평택에서 사실상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조국 혁신당과 유시민 전 의원 이 측에서도 조금 이 변화의 기류가 좀 느껴지고 있어요. 좀 들은 것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아 진짜? 그래서 선수 교체하려고 한다는 저는 진짜? 그런, 진짜 확 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그 선수를 얘기해 줘. 아직 확장된 게 아니라. 손흥민 대신 누군데? 이강인인가? 누구냐고.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안 돼. 혼나. 네, 얘기해줘. 카톡으로 보내줘. 네. 예. 텔레로 보내드릴게요. 텔레로. 아우. 네, 일단 뭐 근데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당원들의 지지가 높았던 거지 의원들은 친한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줄어들고 있는 세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과연 관건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MBS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갈게요. 어떻게 됐어요? MBS 여론조사는 심각합니다. 띄워주십시오. 긴장된다. 예, MBS 심각해? 여론조사 나온 거를 좀 띄워주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8대 35, 긍정이 58, 부정이 35입니다. 이게 지금 보셔야 될 게 네. 리얼미터 등 그다음에 조원 CNI 등 여러 여론조사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 있었죠. ALS 여론조사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내이고 숫자상으로는 부정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면접조사 이게 이제 갤럽과 MBS가 대표적인 전화 면접조사인데 이게 응답률이 보통 10%가 좀 넘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여전히 긍정이 20% 포인트 이상은 좀 높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보면 아직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역시 지금 ALS 조사에서는 ALS는 고관여층이 하는 왜냐면 거기는 보통 응답률이 3에서 4%예요. 지금 이런 MBS나 갤럽 조사는 응답률이 13, 4%가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ALS가 이제 고관여층이 많이 보는 건데 MBS 오늘 조사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0. 국민의힘이 좀 오늘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장동영 잘한 게 없으니까요. 장동영 대표가. 그러니까 저 정도로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숫자가 5나 떨어졌다 요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고 민주당이 생각보다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막 70 가까이 가지는 않고 예. 부정 여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네. 한두 달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고 갑자기 막 지지율이 막 20% 이상 떨어지고 요거는 고관여층이 확실히 ARS 조사에 반응한다. 예. 이거를 더 강화시켜주는 이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방증이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이 대통령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중요한데 경제 상황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연말 정도 됐을 때 부동산 문제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예. 환율 문제도 있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인가요? 부동산 대책 얘기하실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 관련한 구역을 그러니까 토어제 구역을 굉장히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예. 대출 줄이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세제까지 전역과 경기도 만들겠다는 12개 구역. 그렇죠. 세제까지 지금 만지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12월에 이게 12월까지란 말이에요. 예. 올해 12월 올해 연말까지인데 그때 그럼 이 토어제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규모를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이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도 논리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논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생각을 해봤어. 연장할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의 뭐 예를 들어 담당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연장할 거냐?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제할 거냐? 뭐라고 하면서 축소할 거냐? 뭐라고 하면서 늘릴 거냐?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이제 집권 3년 차 들어갈 텐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이 58이고 부정이 35였는데 이 수치가 25년 10월하고 똑같아요.
그때 낮았다가 점점 올라갔던 거고 그게 지금 내려와서 그때하고 수치가 똑같은데 예. 25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때 환율 문제가 1,500을 막 돌파하냐 마냐 해가지고 걱정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국정감사 때 이제 김현지 실장 나오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하고 비추어 봤을 때 또 이제 국정감사 때 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문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도 경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당이 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뭐 폭등이라든지 전세값 폭등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당의 인사들이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오직 그 국민의힘 패널이 물어보면은 민주당 패널이 대답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제하고 환율하고 국정감사 때의 사람과 관련된 문제 이것을 저는 방어를 좀 잘해 나가면 다시 지지율은 오를 수 있겠다.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는 좀 떨어진 걸 감수해야 될 겁니다. 강승필 대변인 말이 훌륭하신 맞는 것 분이야. 같아요. 훌륭해. 강승필 대변인이 날 잡읍시다. 순둥순둥 생겼지. 저 핸드폰 열어요. 날 잡아. 저도 같이 좀 저 잠깐 빠지시고. 삼겹살 사준 모양인데. 어쨌든 훌륭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정책 얘기가 너무 없어.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고. 너무 중요해. 이거. 맨날 무슨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 자세히 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